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법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윤석열 탄핵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최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적 음모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두 번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13차례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원래 기소권은 행정부의 검찰에 있습니다. 특검은 입법부에 그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여야 합의 또는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은 여야 합의도 무시했고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특검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과거 드루킹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 등은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건국 이래 일방적인 특검 처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입법 독재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정치적 선동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제2결하는 데는 국민의힘 113명 중에서 17명의 배신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갔다는 의도는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야권과 좌파들은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정말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조중동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많은 우파 유튜버들은 침묵하거나 좌파에 동조하는 배신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합니다. 이런 불의의 선동에 대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음모에 대해서 우리는 결연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희 주관적 사견을 덧붙이자면 대통령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해병대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명령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당당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휘 체계에 있는 사단장에게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사단장에게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달했다는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망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탄핵하겠다는 주장들은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들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무한 책임자로서 모든 분야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정체성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더 이상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곡의 시대를 지나서 한국은 이제 어엿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무너진 정체성과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게 되면 바로 그것이 윤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세계에는 크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의 최고 지도자는 관리형 대통령입니다. 선진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자체가 무능함을 뜻합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철학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통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가 번영하게 됩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 시절에 있었던 국가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에서 우리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국가가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 국민들의 품격이 아닙니다. 대학을 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수강 신청입니다. 자신의 시간표는 자신이 스스로 짜는 주체적 삶의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학교에서 모든 학사 일정을 대신해 주었지만 대학에서는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에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변화에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가는가에 그것이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선생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업, 제조업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들입니다.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수만 명의 근로자를 수입해도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옥이라면서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대파 가격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총선 참패 이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에서 유류 가격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해외여행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초고속 경제성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정치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와 사회의 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수개월째 하락 중에 있습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탈중국 2년 만에 OECD 최고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는 1.3%나 성장했습니다. 선진국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는 한국의 원래 잠재 성장률을 2.2%에서 무려 2.6%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도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성장에서 2년 만에
OECD 최고 성장세로 전환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는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엉망입니다. 아직 정치 상황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국가 시스템의 파괴는 바로 입법부, 국회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이재명 방탄에 특화되어 있는 종북 주사파들, 조폭 집단, 범죄자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중도 좌파로 기울었던 선거 전략이 참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패는 전화위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보수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입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방해하려는 선동입니다. 총선에 패배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대혼란은 범죄 집단과 검찰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192대 108의 입법 독재라 하더라도 범죄자는 국가 공권력, 검찰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를 제외한 많은 분야에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문재인의 파국에서 벗어나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이제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김희영님, 이여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